우리가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이긴다 이런 이야기 하죠. 네네. 네, 그게 이제 화풀이의 전형적인 거죠. 네, 오늘 아침에 네. 친구가 전화 왔는데 네. 남편 때문에 화가 난 거 아이들한테 풀었대요. 아이고. 네, 물론 안녕하세요. 힐링맘 코칭맘 TV의 라파 장성우, 둥이둥이 다둥이맘 김혜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화에 대한 걸로 방송을 했었는데 어떻게 화를 잘 좀 조절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희 화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 많으셔가지고 앞으로 몇 주간은 화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습니다. 네. 우리가 뭐 풀이 이런 얘기 네네. 하잖아요. 어떤 풀이 중에 행동으로 하기에는 가장 쉬운데 문제 해결은 오히려 가장 어렵게 만드는 풀이가 뭘까요? 네, 어려운 풀일 것 같네요. 저는 살풀이? 역시 무용을 하는 사람이라 살풀이를, 네. 화풀이입니다. 화풀이. 네. 화풀이는 화를 풀기에는 확 그냥 아무데나 풀어버리는, 네네, 풀기는 쉬운데. 쉽죠. 그러나 네. 오히려 화풀이의 결과는 문제 해결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네. 우리가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이긴다 이런 이야기 하죠. 네네. 네, 그게 이제 화풀이의 전형적인 거죠. 내가 화는 여기서 이것 때문에 네네. 화가 났는데 여기다 화를 낸다 데가 풀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푼다는 거죠. 네, 오늘 아침에 네. 친구가 전화 왔는데 네. 남편 때문에 화가 난 거 아이들한테 풀었대요. 아이고. 네, 물론 아이들이 살짝 잘못한 건 있지만 물론 그렇겠죠. 더 많이. 요만큼 잘못했는데 이만큼 네, 그냥 네. 남편에게 화난 것까지 붙여가지고 이만큼 그거 오답인 거죠? 오답이죠. 화풀이 제일 네. 어려운 풀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네. 하게 되지만 사실은 안 좋은 거죠. 자, 왜냐하면 화풀이식으로 화를 아이들에게 낼 때 보면 사실은 이유가 애들한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지금 와서 밥 먹어 그랬는데 요것만 하고요. 그리고 뭐 게임을 한다든지 뭐 엄마 뭐 나중에 먹으면 안 돼요. 또는 반찬 먹으면서 투정을 한다든지 이럴 때 엄마 화가 나지요. 날 수 있죠. 당연히 여러분들 저도 나요. 여러분들도. 그런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보통 감정이었으면 네네네. 그때 화를 안 내고 그냥 빨리 와 이 정도라는 거죠. 그런데 이미 내가 다른 곳에서 화가 나 있기 때문에 그 화를 이 아이에게 갖다가 푸는 그러니까 아이가 약간의 촉발제의 역할은 하지만 그것이 주된 원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화풀이가 아이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정말 제가 설명해 드리면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그냥 나는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내지만 받는 아이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분노를 억울하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냥 예를 들어서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와가지고 네네. 나는 그냥 애들하고 잘 놀고 내 오늘 할 일 다 하고 즐겁게 있는데 와서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다녀왔어요 그랬는데 왜? 말하지 마 라든지 뭐 못 맥겠네. 아니면은 남편이 무뚝뚝하게 그냥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너무 화나죠. 그리고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분노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감정들 중에 사실 억울함은 굉장히 크거든요. 억울함이라는. 근데 억울할 때 화가 푹 나는데 그걸 표현도 못하고 있으면 병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화풀이를 혹시나 지금 방송 보시는 엄마들 중에서라도 내가 화풀이 잘하는데 그럼 나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화풀이를 하지 않으려면 어떤 사람이 어떤 유형이 또 어떤 상황에서 화풀이가 잘 되는지를 분석해 보는 게 중요해요. 고쳐질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저도 화풀이 좀 했었거든요, 옛날에. 그런데 화풀이 하셨군요. 네. 그런데 공부하고 나니까 네. 그리고 내가 내 감정을 알고 알면은 또 조절이 좀 가능하고 훨씬 덜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도 화풀이가 하려고 막 올라올 때가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막 나쁜 사람이야 뭐 그럼 절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친구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하고 자, 나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애들 보면 죄책감도 미안하고 들고. 불쌍하고 죄책감 들고 뭐 얼마나 오만 가지 그런 네네. 마음들이 다 들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화풀이를 하는 엄마들의 유형을 보면 두 가지 유형으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좀 감정 조절에 미숙한 엄마들 그런 분들이 보통 화풀이를 하게 되죠. 그런 분들은 내가 지금 화가 막 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 아이에게 화풀이를 하는데도 지금 내 화의 원인이 남편에게서 또는 다른 데서 왔다는 것을 인식 자체를 못해요. 원인. 네. 그냥 이 아이가 지금 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화를 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 감정에 대해서 워낙에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잘 모르고 또 감정을 알아도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숙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어릴 때 부모 그렇게 감정에 좀 무디게 또는 감정에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았기 때문에 자녀도 그걸 모델링 학습으로 그렇게 해서 자랐을 확률이 크고요. 또는 환경적으로 볼 때 내 감정을 내가 표현하거나 내 감정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질 만한 환경이 주어지질 않았을 때,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내가 지금 화가 났으면 화가 났다라고 표현하면 되게 혼나거나 또는 내가 부정적인 어떤 감정들을 표현할 때 부모가 도움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억압하거나 아예 죄책감을 느끼게 죄악시하거나 이런 경우에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잊어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감정은 사실 조절 안 해도 좋은 전파력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부정적인 감정은 전파력이 매우 나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절이 참 중요한데 그걸 내가 알고 내 감정을 알고 표현하고 그래서 피드백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의 내가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했을 때의 반응들을 보고 그러면서 내 감정을 조절해 가는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스스로가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별로 없어서 내가 아이들에게 지금 화풀이를 하고 있다라는 자체를 인식조차 못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알지만 내가 지금 남편 때문에 화가 난 거 알지만 친구분처럼 그렇게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파파파파 풀어야 돼. 풀어야 되니까 파파파파 친구의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런 유형이 있는가 하면 그다음 두 번째는 좀 부모가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유형의 사람이에요. 자기중심이라는 건 우리가 유아기 사고의 대표적인 사고방식이잖아요. 모든 게 다 나 위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왜 아빠 생일이다, 엄마 생일이다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인형을 엄마한테 선물로 주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남의 마음이나 남의 어떤 감정 이런 거를 나하고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고 또 감정도 느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부모들은 자기 감정에 너무 예민하고 자기 감정에 충실하다 보니까 자녀들의 욕구나 감정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살짝 그렇지 않은 부모들에 비해서 좀 자녀들에 대한 어떤 헌신 요런 것들, 헌신도가 조금 낮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때 이제 자신의 욕구나 행동을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걸 누가 못하게 제어하면 화가 팍 나죠. 왜냐면 이상해. 나는 이게 맞고 나는 이게 다 제대로 된 건데 왜 나한테 제어를 걸지? 이러면 화가 나죠. 근데 그럴 때 이제 상대방에게 내가 난 화를 확 다 푸는 거. 이런 부모들은 또 경향이 자녀하고 경쟁하는 그런 경향도 좀 있습니다. 애들하고 게임하다가 지면은 못 견디는 부모님들 계세요. 그래서 지면은 오히려 아이들한테 막 화내고 다시 한 번 더 하자고 비난하기도 하고 이런 경향을 또 가진 분들이 자기중심적이죠. 이런 분들은 정당한 화 또는 부당한 화에 대해서 스스로가 분별력을 좀 가지는 게 좀 필요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친구가 그렇게 이제 아이에게 화를 냈을 때 아이 마음이 어땠겠어요? 우선 무서웠겠죠? 네, 무섭고 또 나는 요만큼 잘못했는데 엄마는 이만큼 화를 냈다. 되게 헷갈릴 것 같아. 저번에 똑같이 이렇게 잘못했는데 그때는 그냥 기분 좋아서 그랬나? 그러더니 이번에는 엄마의 반응이 왜 이렇게 다르지? 없고, 그렇죠. 화가 날 때, 그렇죠. 무분별하게 그냥 화풀이를 하니까. 그래서 이때는 사실은 그걸 우리가 정당한 화라고 얘기하거든요. 아이들이 느끼기에도 엄마 아빠가 나에게 화를 낼 만하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당한 화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내가 화를 낼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나에게 화를 내는 게 서운하고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부당하다는 억울함은 생기지 않죠. 그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는 그때 어떤 느낌을 받냐면 부모가 나를 함부로 대한다라고 생각해요. 부모가 나를 함부로 대한다. 나에게 아닌데도 그런 생각이 그럼요. 느낌이 들죠. 당연히 느낌이 들죠. 내가 어리고 힘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나에게 힘으로 화를 막 억울하게
여러분 그렇게 하면 결국은 본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감정들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든가 또는 감정 조절에 미숙한 분들이 계신다면 내가 혹시 화풀이를 자주 하고 있진 않나 유심히 스스로를 좀 관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애들이랑 맨날 붙어 있으니까 엄마들이 화가 안 날 수가 없거든요. 저는 화내는 거 충분히 이해납니다. 근데 박사님, 네. 그 아이가 네. 엄마가 그렇게 화내는 거를 네. 이해를 하지 못하면서도 네. 이해하는 척, 그래 알았어, 엄마 잘못했어 이렇게 흘러갈 때가 있어요. 할 수 있죠. 수능적인 아이들은 좀 그렇게 하죠. 네. 근데 그거 좀 더 애잔한 것 같아요. 아이가 계속 쌓아가고 네. 있잖아요. 그 아이가 엄마가 얘기할 때, 알겠어요. 라고 수능은 하지만, 겉으로는 수능을 하지만, 피하려고. 그렇죠. 그렇죠. 그 상황을 두려우니까 피하려고. 그런데 그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피하려고 할 때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요? 불안함이나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억울하지만 엄마한테 말하면 혼날 거고 엄마 더 큰 화를 불어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참는 거죠. 참는 거 이면에는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수능적으로 쫓아오는 것 같아도 내면적으로는 아이에게 분노가 쌓이니까 부작용이 큰 거죠.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부당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정당한 화를 내면, 정당한 화라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잘못한 만큼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비인격적이고 모욕적이지 않고 공격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이성적으로 부모의 감정, 화를 잘 표현해 준다면 아이는 수긍도 하고 또 그것이 억울함으로 쌓이지 않고 풀어지고 그래서 그 아이는 화를 낼 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학습적으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엄마 아빠 되면 너무 좋죠.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게는 못해요.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정답에 가까운 쪽으로 가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 아이는 잘하면 그때는 고치려고 해도 너무 힘들어요. 지금 만들어질 때 잘 만들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화풀이. 자, 가장 어려운. 고개를 못 들겠네요, 제가. 저번에 너 수학 문제 풀었어 이랬는데요. 화가 난 상태였어요, 제가 사실은. 엄마가. 그래서 화가 안 푸니까. 시간 지나고 자기는 다 풀었어. 그래서 그 친구가 나한테 엄마는 화 풀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문제는 다 풀었는데 엄마는 화는 풀었느냐. 네네. 아이고. 화풀이가 더 어렵단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맞아요. 문제풀이보다 화풀이가 더 어려워요. 수학 문제풀이보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우리 힘내고 정답 근처로 한번 가보도록 노력해봐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코칭 강의 시간에는 이제 이런 엄마들 감정 조절이 미숙하고 또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을 위한 처방을 조금 더 깊게 분석해보는 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화이팅.